네, 심플러입니다. 참 시장이 참 진짜 힘드네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좀 한숨이 나온 듯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좀 좌절은 안 된다. 그리고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1, 2주 이내에 좀 지수는 제가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좀 급반등이 나와서 좀 오늘은 또 5일선에 안착을 하겠지만 이렇게 또 급격하게 내려주는 것은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에서 좀 벗어난 또 이변성 흐름이 좀 개별 종목들로 나왔던 부분이었고 시가가 1, 2% 떠서 그냥 장 마지막까지 쭉 내려온 종목도 있고 또 개별 어떤 성격을 가진 이변성으로 또 크게 52주 신고가 올려주는 종목도 있고 글로벌 지금 전쟁 어떤 이슈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등 이유로 오늘 시장은 좀 더 하방으로 압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0.5, 0.6%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또 수치를 보이다 보니까 또 지수가 좀 더 좀 미끄러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되고요. 네, 뭐 잘 갈 줄 알았던 종목들이 또 2, 3%, 뭐 4, 5%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또 마지막에 쭉 미끄러지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할 때는 절대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나 따라가지 말고 지수와 어떤 디커플링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수는 뭐 5일선을 다시 이탈을 하든 다시 회복을 하든 이번 주 변동성이 좀 있는 또 횡보 등락하는 또 이제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의 어떤 과도한 코스닥 매도 그리고 선물에 또 이제 뭐 1조 3천억대 크게 좀 던지는 흐름이 나와서 좀 장 초반부터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좀 1,450원대 고점을 찍고 오늘 1% 마감을 좀 해주는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예. 환율은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여기에 고점을 일단 돌파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좀 하방으로 좀 압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 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핵무기 사용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뭐 점차 안 좋아졌다라고 좀 봐지고요. 참 이게 자, 뭐 또 버텨내보죠. 네, 버티다 보면 또 어제와 같은 급반등 또 좋은 장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제가 주말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또 올라간 종목도 있고 다시 꼬라박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강조했던 어떤 그 섹터는 바로 비료사료 곡물주였습니다. 예, 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캐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전체 영상은 많은 내용을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정보를 전달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차츰차츰 제가 그 생활이 좀 안정화되고 좀 심리적으로 저도 좀 뭔가 안정을 찾게 되면 자주자주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언급드리던 종목들 중에 기억나시는 섹터는 바로 이제 이런 섹터겠죠. 제가 식량 위기로 무너진 정권들 홍경라인 안에서 아랍의 봄까지라고 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이슈가 어떤 부각이 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움츠리지 말고 공략할 종목은 공략해 보자라고 했던 종목 3인방이 바로 한일사료, 그 다음에 고려산업, 그 다음에 팜스토리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조금 눌러줄 때 월요일은 뭐 매수가 할 수 없었겠죠. 화요일부터 좀 시가 이하로 눌러줄 때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은 모두 수익권으로 연결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패밀리 분들도 금요일날 단기 단타 들어가서 좀 물렸다 하더라도 제가 좀 더 지켜보십시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 했든지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매수 혹은 신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 다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일사료, 고려산업, 그 다음에 팜스토리. 그래도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또 샘표가 크게 움직였고 제가 매매를 하지 못했던 종목이지만 어떤
어떤 같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렸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가 바로 다름 아니 또 비료사료 곡물주라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여기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또 최근에는 제가 안내를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날 크게 올라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시간의 상한가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하고 있고요. 대주산업은 제가 신용 비율이 좀 높아서 약간 좀 뺐던 종목인데, 또 시간의 강세에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일사료도 3.674%, 그리고 신송홀딩스는 제가 오늘 좀 봤던 종목이고요. 고려산업은 또 3.3%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부분, 팜스토리도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과연 또 어떻게 이게 장을 지금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절반 정도는 꼭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면, 뭐 10% 두 자리 숫자의 수익권에 들어가면 절반 정도는 꼭 수익을 챙겨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이평선 기준 매매, 5일선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분봉에 30분봉이거나 아니면 3분봉 실제 매매 관점에서 대응을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분봉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일봉 5일선 이탈하면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급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절반 차익 실현은 유익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잊지 마시고 실전 매매 잘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말 영상에 남겨드린 것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고요.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긴 해요. 네, 워낙 힘들고 한데, 그래도 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수익을 연결되는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잘 좀 실전 매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이었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끝까지 시장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해 주시고요. 세비캣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장주 관점이라고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라갈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고, 제가 영상에 자주 설명을 드렸던 종목, 그리고 패밀리 영상에도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댓글을 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어서 제가 변명은 아니고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 패밀리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개별성이 강한 것들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수익권에 들어갈 때는 익절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단기 단타 가능합니다라고 봤던 그 위치는 여기에서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내실 분은 내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스윙으로 가져가서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추세 하단에 사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3만원 이하권에서 사게 되면, 이날도 어제도 8% 상승했고 오늘도 3.6% 상승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지수가 무너지고 꺾이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금량이거나 미래나우톡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일 하이텍 그리고 코스모 화학까지 갑자기 분봉이 무너지는 상황이 보이면 수익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익절을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섹터의 움직임, 그 전체적인 상황도 모르면서 그냥 좋습니다라고 상승할 때 사버리면 바로 물리거나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패밀리 영상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시청을 하시고요. 안정적인 매수권은 당연히 추세 하단이고 혹은 5일선 기준 샀는데 수익권에 들어가서 익절을 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다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크게 손실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수가 힘들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최근에 저점이 12만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고 확인 추매를 할지 아니면 신규 매수 들어갈지 여기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장과 다르게 만약에 13만원대를 크게 이탈 없이 또 버틴다고 보면 여기서 쭈삐쭈삐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MACD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수급적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계속적으로 뭔가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 등락 좀 어지럽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뭐 2차전지 종목들이 갈 때는 함께 또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또 놓치지 말고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세비캠 네, 잘 또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이렇게 막 좀 내려왔죠. 잘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예. 그러니까 네오이즈는 좀 아래 꼬리를 달리고 좀 강하게 버티는 그런 흐름이다 보이고 좀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예,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강한 상승을 보였던 또 유신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 위에 꼬리 이제 소음선이 좀 그렇고 이제 중형 사이즈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우선은 좀 조정이 보이면 그때 신규 혹은 이제 제 공략 위치를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sek터도 이제 모트렉스, 그죠? 모트렉스도 양일간 올라갔는데 이때 올라갈 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상승 때는 그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 들어가면 또 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러주게 될 때, 그죠? 눌러주게 될 때 시장 흐름이 좀 안정화될 때 그때 다시 재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른쪽 횡보 등락하는 와중이고 전체적인 박자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을 하나 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비중으로 나온다 보면 1차 비중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개별 종목 따질 때 그래서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300만 원 사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갭상이 나오거나 고점 부분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뭐 5일선 근처 맞죠? 눌러줄 때 사든지 아니면 이제 이탈을 하고 회복할 때 사든지 혹은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돌아갈 때 확인 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많이 흘러내리고 또 손실권에 들어간 또 많지만 또 잘 또 이겨내고 버티다 보면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저는 이제 1, 2주 안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쉽사리 또 수익을 주지 않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 내려간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 그런 어떤 무조건 점을 치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확률을 보고 그리고 내가 잡아갈 종목 그리고 매수할 종목이 보이면 일단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의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종목에 몰빵 절대 안 되고 신용 안 됩니다. 미수 다 정리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하루 뭐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뭐 레버리지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자기만의 철저한 손절가 지키든지 아니면 손절가 없이 하겠다면 분할 매수, 다분할 매수, 최소한 2번, 3번 나누어서 뭔가 진입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또 이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을 다 이제 공략하기보다는 한 번, 2번 또 지켜보고, 또 한 번, 2번 지켜보고, 또 너무 올라가서, 놓쳤네 하고 또 위에 들어가지 마시고 또 기다리면 내려오거든요. 기다리면 내려오기 때문에 또 찬찬히 시장 흐름에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요일 제가 주말 영상에 언급드렸던 비료사료 곡물주 내일 시가 이상 급등이 나올 때 또 절반 이상은 꼭 익절을 챙겨 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